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조선일보 오피니언을 소개해 드리고요. 논평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진영으로 갈라져 우리 편이면 무조건 지지한다지만 거기에도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민주당 공영운 후보가 지난 2021년 보유하던 서울 성수동 땅과 건물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바로 전날 군 복무 중에 있는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법적이면 누구든지 증여는 할 수가 있겠죠. 자, 증여가 제한되기 직전에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공영훈 후보는 현대자동차 부사장 시절이던 2017년 6월 11억 원을 주고 이 부동산을 구입했는데요. 4개월 뒤 인근에 현대차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땅이 서울숲 부지로 편입되면서 땅값이 급등해서 지금은 시세가 30억 원이라고 합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누구나 건물을 사고 팔고 그리고 누구나 자녀들에게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훈 후보는 이곳에 산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올 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 후보와 같은 성수동에 비슷한 부동산을 취득한 장관 후보자에게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 후보는 이런 사실을 당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공 후보를 공천한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당에서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후보는요, 지난 2021년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학생입니다. 학생인 자녀 이름으로 1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무 경제활동도 없는 대학생이 거액을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자는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생이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을 만약에 부모가 대신 지급했다면 그것도 증여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세및 증여세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지요. 양문석 후보는요, 영끌 광풍일 때라 대출에 편법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도 했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차관급 방송통신위원을 지냈고 국회의원 도지사 선거에 잇따라 출마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익만을 추구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후보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후보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두 사람 외에도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으로 논란이 된 후보는 대부분 민주당 소속입니다. 서울대생이 많이 사는 서울 관악갑 지역구에 출마한 청년 주거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한 박민규 후보는 이 지역에서 오피스텔 11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38억 원대 부동산을 사면서 37억 원을 빚내 갭투기 의혹을 받은 민변 출신 세종갑에 나왔던 이영선 후보는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당연히 취소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2021년 54억 원 빚을 내 65억 원대 상가를 사들여 갭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에서 물러났던 김기표 후보는 이상하게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기표 후보는 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씨의 변호사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부동산을 사들인 시점은 대체로 영끌 붐이 일던 문재인 정부 시기입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했고 2030 청년들이 이에 휘말려 지금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값이 올라가니까 영끌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자가 급등하니까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서 경매 물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정부와 민주당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이제 국회의원까지 되겠다고 합니다. 또 친문 검사로 뽑혔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검사장 출신 남편은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다단계 사기업체를 변호해 무려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은 사기꾼 변호해서 한 번에 22억 원을 땡기는 것이 검찰 개혁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검찰 개혁하겠다고 나서고 있잖아요, 지금. 박은정 후보도 직접 해명을 했는데요. 통상검사장 출신 정관은 착수금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안다며 남편은 변호사 개혁 후 1년간 160건을 수임했기 때문에 정관 예우가 있었다면 160원은 160억 원을 벌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통상검사장 출신 정관은 착수금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받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조국 대표는요, 박은정 후보 부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조국 추미애 장관 시절 핵심 실세였다고 받아쳤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당선이 확실이라고 합니다. 정말 나라가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 후사를 해야 할 정치인들이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유권자들이 눈을 크게 부릅뜨고 후보자들의 옥석을 가려내야 합니다. 이 유권자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서 현명한 신성한 투표를 해야 돼야 이 나라가 미래가 있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